새벽 2시 17분, 영국 남서부에서 한 지구물리 센서 세트가 놀라운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진도 아니었고 태양 폭풍도 아니었으면 인간의 개입도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것은 바로 자기장의 갑작스럽고 국지적인 변화, 정확히 말하자면 스톤헨지 지역인데, 모든 과학적 기록에 따르면 그곳은 수천 년 동안 자기적으로 비활성 상태를 유지해온 곳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스톤헨지는 수십 년 동안 영국의 대학, 고고학 연구소, 지구물리학 센터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념물은 안정적인 지질 구조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과거에 자발적인 전자기 활동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진동도 없고 지속적인 이상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000년 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데이터는 짧지만 명확하고 혼란스럽지 않은 자기 펄스를 나타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술적 경보를 발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든 것은 절대 타이밍 활성화는 성간 물체 스리라이 에이틸레이스가 지구 단계와 황도면 사이의 상대적 정렬이 중요한 지점을 통과하는 정확한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해성 3I 에이틸레이스는 특이한 특징들 때문에 이미 면밀한 관찰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특징들은 매우 기울어진 궤도,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속도, 그리고 해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승화 현상에 명확한 징후가 없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특별한 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서로 독립적인 현상들이 시간적으로 일치하기 시작한다. 스톤헨지에서 발생한 자기파 펄스 직전, 유럽의 전리층 관측소들은 상층 대기의 전자 밀도의 미미한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태양 활동 경보를 발동시킬 만큼 큰 변화는 아니었고, 지역적인 지자기 현상으로 간주할 만큼 강렬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존재하며 여러 관측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보디어 지역 스톤헨지 캠프에서 응답이 왔다. 소음 같지는 않아요. 오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조직화된 신호여러 독립적인 장비로 감지 가능합니다. 스톤헨지는 어떤 것에도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부지에는 현대적인 금속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가동 중인 장비가 없으며 활성 단층 위에 위치하지 않고 자발적인 자기장 증폭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양의 강자성 광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써 간단한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해당 기간 동안 태양 폭풍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KP 지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에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전자기 간섭을 발생시킬 만한 인위적인 활동도 해당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일어났고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질문은 스톤헨지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는 왜 지금 대답했을까? 반응한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부 자극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순간 정상 범주를 벗어난 유일한 자극은 3IATLAS의 통과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스톤헨지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정밀하게 건설되었고 태양과 달의 주기에 맞춰 정렬되었으며 특정한 지질학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톤헨지는 매우 특수한 음향 및 진동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서로 입증되었으며 그 어느 것도 추측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관찰된 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능동 전자기 응답. 이는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만약 그 맥박이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성적 현상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무질서한 현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환경적 잡음 탓으로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국소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동기화됨 희귀한 천문 현상과 함께, 게다가 최초 자극 이후 센서는 마치 시스템이 자극을 흡수하고 잠복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자기장이 잠시 안정화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즉각적인 반복도 없었고 강도 증가도 없었습니다. 반응이 있었고 그 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패턴은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마치
특정 임계값을 초과할 때만 반응하는 수동 시스템, 그것은 사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어떤 것의 행동입니다. 어떤 기관도 스톤헨지가 재활성화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는 존재하며 기술팀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초기 보고서를 은밀하게 수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기존 모델에 맞지 않을 때 기관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거의 항상 같습니다. 어조를 낮추고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구성하여 시간을 벌어라. 이 또한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4000년 전에는 자기적으로 비활성이었던 지역에서 측정 가능한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은 알려진 어떤 자연적 원인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특이한 성간 물체가 지나가는 동안 정확히 발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종합적으로 볼 때 신비로운 미스터리가 아니라 실제 과학적 문제를 형성합니다. 모호한 가설이 아닙니다. 명확한 설명이 없는 기술적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흔히 무시되다가 결국 너무 커져서 더 이상 고립된 채로 둘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톤헨지가 그 질문에 한 번 답을 제시했다면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민감한 지점들이 동일한 유형의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고대 구조물, 지구의 자연 자기장, 그리고 세리나이 ATLAS와 같은 물체가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유발할 수 있는 상호작용 유형 사이의 관계라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한 측정값으로 시작된 이 현상은 단지 일회성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명명되지 않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첫 번째 징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톤헨지 관련 데이터가 기술팀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을 때 초기 반응은 공황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과학에서 개별적인 사건은 다른 기록, 다른 장소, 다른 맥락과 비교될 때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교차점이 지역적인 이상 현상을 훨씬 더 큰 문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톤헨지는 지질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고대 구조물이 세워진 유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거석 기념물은 의도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등 전기 전도도지구의 자연 자기장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깊은 단층이나 특정 광물 밀집 지역, 이는 고고학적 추측이 아니라 응용 지구 물리학입니다.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톤헨지의 지하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 전기 기울기, 극도로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항상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진동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으며 증폭되지도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평형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측정 가능한 변화는 계측 장비에서 즉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최근 기록된 펄스는 알려진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원인을 벗어난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태양의 영향을 확실히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 교란의 원인입니다. 태양 폭풍, 코로나 질량 방출, 태양풍 폭발 등은 모두 명확하고 광범위하게 관측되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발생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구 근처 우주 환경은 엄밀히 말하면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다뤄왔던 외부 요인, 즉 세리나이 ATLS였다. 성간 물체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체는 태양계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줍니다. 문제는 세리나이 ATLAS가 이전의 물체들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가속도, 곡선 분석 결과 중력 외에 추가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형적인 가스 방출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사전 입자의 방출 자기장과의 상호작용 또는 이러한 유형의 물체에서 아직 관찰되지 않은 과정,
자기장은 상호작용하기 위해 물리적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합하고 공명하며 특정한 기하학적, 에너지적 조건이 충족될 때 멀리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물리학입니다. 트라이에이틸레이스가 어떤 종류의 전자기적 교란을 방출했더라도 아무리 미약하고 극히 국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교란은 우주 공간을 통해 이동하면서 어떠한 시각적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시스템, 심지어 수동적인 시스템과 마주치게 되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그러한 체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논리는 스톤헨지가 기계 또는 기술 장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유적지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자연 결합점. 지질학적 특성 자체가 허용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말해 고대인의 의도가 아니라 물리적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함의는 불편한데 문제를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놓기 때문이다. 만약 고대 건축물이 특정한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지구는 고립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강도 우주 현상에 민감한 환경, 즉 적절한 순간이 될 때까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현상에 민감한 환경입니다. 이는 우리의 세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심우주가 멀고 느리며 인간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암묵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정반대를 시사합니다. 작은 상호작용이라도 제대로 조율되면 측정 가능한 국지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손짓. 그리고 징후는 언제나 가장 먼저 무시되는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단순히 고고학적 또는 천문학적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과학적 난제라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가 불필요한 왜곡이나 지나친 단순화 없이 심도 있게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로 돌아가서 스톤헨지 사건 이후 연구자들은 유사한 패턴을 찾기 위해 고대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명확한 반복은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안감을 주는 무언가였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작은 수치들이 무시되었습니다. 큰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미한 변동들은 간과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불편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이 처음 발생한 일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기록 보관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히 민감한 장비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문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과학은 예측 가능한 모델에 의존합니다. 어떤 현상이 이러한 모델에서 벗어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경각심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매개의 변수를 조정하고 표현을 단순화하고 섣부른 결론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실제 현상이 이름 붙여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침묵의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스톤헨지가 응답했다. 트라이에이틸레이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든다. 문제는 우연의 일치들이 누적되면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패턴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활성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과학계는 지구 외부에서 아주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피하는가? 스톤헨지와 같은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편안한 일입니다. 현대 과학은 상당 부분 다음과 같은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현상을 분리하다. 예측 가능한 모델에 맞춰 넣고 주변적인 것으로 보이면 버리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된 것이 반복되고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반응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지구 자기장의 붕괴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극적인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미묘한 현상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평소에는 활동이 없다고 여겨지던 시스템이 태양계 외부에서 온 드문 외부 자극에 측정 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반응은 즉각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지만 방법론적인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이를 무시했을 때의 진짜 결과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장애,
과학의 역사는 관찰되고 기록되었지만 당시 지배적인 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무시되었던 현상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중력파, 지각판, 심지어 지구가 만물의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은 불편한 데이터로 여겨져 지나친 신중함이나 전략적인 침묵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톤헨지는 중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할 가능성이입니다. 저강도 우주 자극에 민감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극단적인 사건, 즉 충돌, 폭발, 대재앙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연은 작고 점진적이며 누적적인 신호를 선호합니다. 사리아의 ATLS와 같은 성간 물체가 국소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문턱, 심우주와 지구의 자연 시스템 사이의 연결 지점 중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위협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시된 한계점들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함의는 매우 심오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별개로 여겨왔던 지질학, 고고학, 우주물리학, 행성 전자기학 등의 개념들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또한 고대 건축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민감한 위치라고 부르는 곳에 세워진 것은 신비주의 때문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경험적 관찰을 통해 밝혀진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합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영향은 훨씬 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의 존재에 무관심한 수동적인 무대이며 지구는 그 안에서 고립된 관찰자에 불과하다는 암묵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과학계가 공개적으로 묻기를 꺼리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달라지는 것은 맥락입니다. 처음으로 이 질문이 추상적인 텍스트뿐 아니라 기기 데이터, 실제 측정값,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것들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게 됩니다. 조직적인 음모 때문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언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함의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미묘한 수준에서 우주적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과학, 심리철학, 우주론 사이의 경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자신들이 담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러한 경우 침묵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처음부터 제기해 온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복잡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반응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순전히 기계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현실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더 심오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조사는 스톤헨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오락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원하신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단순화하여 편안하게 만들려 하지 않는 이러한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치고 나서 남는 이미지는 우연히 깨어난 고대 기념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자극으로 가득 차 있고 특히 특정한 사건이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일어날 때에만 반응하는 고요한 행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당신에게 달려있는데 그 질문은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만약 지구가 응답했다면 우주는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냈지만 우리는 그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